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이벤트를 확인한 목요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뉴욕 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이 온통 엔비디아 이야기뿐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원샷 열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짙게 나타난 간밤 뉴욕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특히나 실적 경계감에 인해서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12% 하락세를 조금 특히나 크게 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 수치가 사실 좋았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발표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한 7%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실망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대규모 국채 입찰이 진행됐다라는 것인데 입찰 금리 그리고 응착률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규모가 워낙 컸다는 점인데 이틀간 발행된 양이 1,4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이쪽에 어느 정도 뺏어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실적 트레이딩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세일즈포스 그리고 노드스트롬, 콜스 등의 백화점 관련주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세일즈포스는 급등 중이고요. 백화점 관련주들은 정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 소비 침체 우려를 조금 불거지게 할 만한 실적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리고 타미 힐피거를 가지고 있는 LVH, Bath and Body Works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에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어닝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지속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대형주 가운데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0% 가까이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8K 공시를 내놨는데 수시 공시가 되겠죠.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 회계 보고서 10K에 대한 발표를 우리가 조금 미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간 실적을 평가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제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회계 조작에 대한 폭로가 있은 바로 다음 날 나온 공시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상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는 했죠. 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좋은 소식이 있었죠.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딱 미국 증시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단 7개밖에 없습니다. 버크셔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비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기업으로 등극했다라는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EPS, EPS가 68센트, 그리고 매출액은 300억 달러, 전년 대비 122% 급증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EPS가 기대치보다 한 4센트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쉽게도 아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마진율은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75.7%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무엇보다도 부문별 실적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88%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년 대비 154%라고 하는 세 자릿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조금 꼽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요. 사실
사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결과였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괜찮은 실적 결과였는데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가, 이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400%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직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처음으로 100%대라고 하는 성장률을 맞이하게 됐죠. 사실 100%의 성장률도 정말 엄청난 성장인 것이 맞습니다만 이전에 봤던 숫자에 비해서는 둔화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률 피크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률 사실 75%도 상당히 잘 나온 것인데 문제는 전분기 대비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3%포인트 축소된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역시도 성장률 피크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키우는 이슈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블랙웰 생산 지연서를 약간은 확인시켜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4분기에 수십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4분기에 우리가 출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컨펌을 했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당초에 이 엔비디아가 약속했던 3분기 출하는 결국에는 못 지킨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도 일부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우리 시간 6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퍼에 대한 수요도 견조해야 사실 주가가 또 오를 수가 있는 것인데 H20이죠. 중국 전용으로 만들었던 H20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찾아볼 수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스펙트럼 X, 소버린 AI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스펙트럼 X와 소버린 AI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고객사들이 지금 우리의 제품을 사서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견조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의 매출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 그리고 어닝콜에 대한 요약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기업 뉴스 조금 추가로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의 단기 매출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9월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직전인 8월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굳이 지금 안 사고 한 달 더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아이폰 매출이 둔화하고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더 축소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바렐라 반도체 설계 업체가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밴드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제시를 해준 덕분에 주가 11%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로바이런먼트 미국 육군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역시 9%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 관련해서 추가 자금 조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이쪽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파트 브리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좀 좋게 나와주기는 했는데 시간에 주가 반응이 안 좋아서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하게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소화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 국내 파트에서는 어떤 소화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시아 증시에선 또 다른 해석이 있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 분위기는 좋지 못하네요.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 그 경계감을 받아들면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양시장은 엇갈렸어요. 코스피는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딱 보합권까지 올라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초반의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바이오의 상승, 2차 전지 부진 속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째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흐름,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9거래일째 들어오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명확해질까, 여기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는 전차주가 괜찮았습니다. 같이 달렸죠. 막판에, 그러니까 오후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투심이 개선됐고요. 외국인들이 IT 중심으로 담아갔습니다. 막판에는 어제 전해드렸던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 확인하고 더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자동차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거래소 안에서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 어제는 유한양행이 신고가, 사상 최고가 20%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렉나자 승인 이후 그 더 강한 흐름을 후반부에 확인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달렸습니다. HK 이노엔이 렉나자 그 다음으로 K캡이 FDA 승인받을 수 있는 후보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 랠리. 저희 어제 개장 중계 때 이재규 대표의 추천주이기도 했었죠. 8%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쪽도 순환매는 계속됐는데요. 어제도 보안 관련 테마들 계속 상승세, 저출산 관련해서 국정브리핑 앞두고서 순환매가 도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섹터와 테마의 유동성 서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했었잖아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이렇다 할 추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때 동안에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었습니다. 이 자금 반도체로 이동하지 않을까? 어제 오후장에 이 심리를 확인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관들이 선 베팅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시간의 변동성, 그렇다면 어제 오후장에 거의 반일짜리의 시세에 그치는 걸까에 대한 해석이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가 초반에 외국인이 샀다고 했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장 IT를 적극 매수한 건 기관이었습니다. 하이닉스 1,000억 원대 매수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2.5%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5거래일 내내 쉬다가 반도체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는데 어제 외국인은 여전히 바이오에 집중하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교롭게도 반도체가 계속 쉬었던 닷새 동안 내내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거래 연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 나란히 신고가 행진에 들어가 있는 두 종목을 외국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하이닉스가 들어 올리면서 같이 움직였던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같은 이 소부장단까지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6거래일 만에 회복한 가격대는 17만 9,300원. 아직도 20만 원까지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엔비디아, 앞서 체린앵커가 오늘 오전 새벽부터 아주 집중해서 이야기를 살펴드렸는데요. 높아진 매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고 블랙웰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안에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지연 아니라 좀 더 빨리 생산될 거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4분기까지 지연된다는 점은 시장에는 나름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45%의 시간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이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어제 들어온 기관의 수급은 어떤 의미가 있고 지속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 반도체 잠시 후 자세하게 개장 중계 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오늘 엔비디아의 실망감을 아시아장에서도 내리받아서 동조화하게 된다면 아쉽게도 어제 잠깐 반등했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긴 어렵겠죠. 그러면 계속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 안에서만 순환매가 이어지게 될까요? 유한양행이 축포를 터뜨리면서 기술 이전 혹은 FDA 승인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의 순환매, 어제 HK 이노엔이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의 문턱을 계속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순환매 후보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셀트리온 이전에도 살펴드렸습니다만 합병 무산된 이후에 여전히 주가 회복은 요원합니다. 20만 원까지 간당간당하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8월 5일에 급락한 이후에 회복력 직고점 21만 원까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고가까지는 더 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리해지고 있는 K-바이오시밀러의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셀트리온의 차례도 오지 않을까 화두를 던져봅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대형 PBM, 그러니까 보험 급여집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처방을 쓰겠죠. 여기 보험 급여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병원에서는 더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원조 오리지널 약인 시그마의 휴미라가 내년 보험 급여집에서 제외됐어요. 최근 들어서 이 오리지널 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쓰려는 움직임이 글로벌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규제 같은 경우에도 간소화하는 절차로 좀 바뀌어서 미국, 유럽 쪽에서 간소화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오리지널 약을 대체하려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점유율 확대 노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N은 기대 요인이 충분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해석입니다. 진펜트라도 미국 매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 품목도 더 다양해질 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합병 얘기는요. 9월 본사에서 NDR 진행이 될 텐데 이후에 이 모멘텀과 펀더멘털 집중하게 되면 직고점 돌파 기대감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젠 핵심이 현대차였었어요. CEO 인베스터 데이 확인하세요. 무엇을 봐야 할까를 정리해드렸는데 어제 막판 슈팅을 보셨죠? 무엇이 확인됐기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살펴드렸던 당잠사 표 갖고 왔고요. 빨간색 글씨와 노란색 밑줄로 표시한 것이 어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좋아했던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예상했는데요. 3년간 4조 원 규모 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3년 동안 25%로 상반기에 예상했는데 기대치 35% 혹은 증권가에서 30% 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시장 컨센 부합하는 35% 확인됐고요. 자사주 소각 1%, 3%로 높였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돼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그 목표는 기존보다 40% 늘린 133만 대로 28년치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EV와 관련돼서는요. 중장기 목표치는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중기 로드맵은 살짝 축소시키고 이 H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랑 EREV로 도입해서 메꾸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공장, 조지아 공장 4분기부터 가동될 텐데 하이브리드카 공장 가동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죠. 인도 IPO도 연내 상장 목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어제 SDV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구동시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만의 이 자율주행카 관련된 연동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2026년 말에 페이스카 출시하고 본격 양산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어제 슈팅의 내용이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주주환원책, 하이브리드카,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SDV로 정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탭과 관련돼서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직 29만 9,500원까지의 아직 최고가가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까지의 도달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기존 목표치를 거의 유지하는 데 그쳤어요. 조금 아쉽죠. 오늘 TP 상향 조정한 쪽은 유안타 38만 원입니다. 40만 원까지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기대감에 좀 많이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0만 원 그 넘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측면은 보셔야겠고요. 상상인 증권에서 지금 10년간 120조 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투자금을 웃돌 만한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어제 슈팅이 나온 자율주행 그 안에서 SOS랩, 라이콤, 라닉스 같은 자율주행, SDV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연속성은 이쪽으로만 나올까요? 중장기는 여전히 현대차에 집중할까요? 이 부분 개장 중계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살펴봤습니다.